장례업체 그리고 상조회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죽어서도 사기 당하는 세상, 바로 장례업체들, 상조회사들 얘기인데요. 이 유족들,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고인의 가시는 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로 유혹을 해서 그 바가지를 씌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장례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밝혀졌는데요. 이 장례업체 규모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업체 수는 2012년 307개에서 2014년에는 260개로 오히려 감소는 했지만 선수금은 2012년 2조 4천억 원에서 2014년 3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업체 수는 영세업체들은 줄어들었지만 중소 그리고 대형 장례업체들, 상조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늘었다, 또 회원들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거기에서 그 수준에 맞는 영업 그리고 예의를 다 갖춰야 되는데 오히려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빈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례식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장례업체의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썼던 화환을 또 사용하고, 이런 장례업체 비리 행태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죽어서도 사기당하는 세상,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슬프다. 가는 길 편하라고 장례업체에 불렀더니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면서 격양된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장례 문화가 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요. 가실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서 조촐하게 장례를 치릅시다. 화려해져가는 한국의 장례식, 조금 더 간소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장례업계의 비리 적발로 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장례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생전에 불효를 했으니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효도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준나는 그런 중국산 수의를 값비싼 수의로 둔갑시켜서 바가지 씌우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유족들한테는 통한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상당히 그 범행의 그 기회 구조가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사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씁쓸한 뭐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바꿔 얘기하면은 일단은 그 기회 구조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불투명적으로 되어 있고 정서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뭐 따져서 아이템별로 따져서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족하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중시하는 어떤 그 행사라든가 어떤 그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또 사후에 대한 일정한 어떤 봉양 자체가 또 나의 앞길과 우리 가족을 더 좋게 한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복합적인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이 범행을 상당히 좀 쉽게 해주는 기회 구조를 제공하는 이런 면으로 지금 그러니까 유족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입장에서는 그러죠. 네. 수의는 제일 싼 걸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례식 비리 생각하면요, 똑같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결혼식 비리거든요. 그렇죠. 예. 결혼식과 장례식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한 세 가지만 꼽으면, 첫째는 일단 당사자들이 경황이 없어요. 그렇죠. 결혼식장은 뭐 슬퍼서 또는 갑자기 맞은 거라서 경황이 없고, 장례식장은 네. 결혼식장은 이제 뭐 들뜨고 손님들 오고 해서 경황이 없고, 또 하나가 일회성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죽는 사람은 네.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같은 경우도 뭐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은 있지만 최근에 이때도 있죠. 네. 같은 업체를 이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 보고 많은 고객인 거예요. 뜨내기 손님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뜨내기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번 보면 많은 고객이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한탕을 노리면 되는 것이지 이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격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한 명 한 명 접할 때마다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로 이제 업체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한 업체만 이 일을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장례식 같은 경우는 상조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식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상조 회사가 모든 물품이나 이런 걸 직접 제조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납품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 업체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이득을 봐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조 회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고, 이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단속된 업체들 보니까는 그 제공업체한테 이제 커미션을 받았는데요. 이제 업체가 불법 리베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643명이 검거가 됐고요. 금액은 한 4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국산 저가 수위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있었고요. 또 꽃과 음식까지도 재사용을 하네요. 네. 근데 지금 저기 장례식장 보면 가서 음식 상당히 좀 맛있게 중국산 저가 수익이 가장 지금 바가지를 씌운 거거든요. 제가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네, 거의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그렇죠. 또 안동포라고 하는 거죠. 안동포가 가장 싼 것은 50만 원, 비싼 건 1,000만 원까지 합니다. 근데 중국산 수위는 얼마 하냐면 18,000원, 2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의 폭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렇기 때문에 이제 장례업체에서 저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 장례업계의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아니면 1년에 한 두세 건씩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장례 그 업체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예전에는 다 집에서 장례를 했었는데 요즘은 다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조회사 많이 의존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면 장례식장 가서 고인한테 마지막 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이 장례식장 대여 비용이 지역마다 또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장례식장 임대 비용이 강남은 1,200만 원 평균이, 서울만 해도 비강남은 230만 원 얘기예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까지라도 돼 있지 않으니까 비싸게 요구하면 비싸게 줘야 되고 싸게 요구하면 싸게 줘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례식장의 비리를 없애려면 이런 전가제 제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전까지도 생각입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지금 그 장례업체들이 납품업체한테 받은 커미션이 있는데 보니까요. 상복은 50%, 유골합은 30%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복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50만 원은 장례업체나 상조회사 몫이라는 거니까 뭐 가격 거품이 이렇게 상황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그 리베이트가 안 게재되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네. 저는 이거를 어떤 부정부패된 그 한 단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방산 비리, 네. 또 사실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네. 뭐 일정 부분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커미션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가장 그 안전을 담보돼야 할 예를 들면 이제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의 어떤 리베이트와 그 연결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부정부패가 정말 우리 그 일상생활에 곳곳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점을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가족 그 구조 자체가 지금 변화됐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를 지금 과거 같으면 장래에 관한 것을 어떤 집안에 어른께서 뭐 주가 돼서 이렇게 뭐 치렀던 것이 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뭐 다 이렇게 맡겨버리잖아요. 다 맡겨버리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아들 2명, 3명, 4명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걸 혼자서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예를 들면 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소위 어떤 리베이트와 뭐 상납에 관해 즉 종으로 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같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결국 이것을 해결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정보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쎄요 어떤 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 허례허식 같은 그런 그 문화 같은 거에 문화의 그 쇄신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좀 교수님, 필요했겠습니다. 할 얘기 더 있는데 벌써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어떡하세요? 아니, 먼저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깔려져 있는 문제 자체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시적인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고 또 더 큰 것은 이게 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빨리 바꾸는 것이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뭐 컴퓨터, 무슨 기계, 뭐 셀룰러 폰 이거지만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그것을 뭐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례 문화에 대한 어떤 개선 같은 것이 결혼식 같은 필요한 경우에는 거죠.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면 이 장례 같은 경우에는 떠나신 뭐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 뭐 이런 분이 있어갖고 하는데 이 슬픔에 빠진 유족들 상대로 이렇게 바가지 씌우려면 그 장례 업체나 상조회사들도 상당히 독한 마음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게 독한 마음이 처음에는 독한 마음으로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상술이고 마케팅이다 보니까 감정을 분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주들은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 또 평소에 또 불효를 했건 효도를 했건 간에 슬픔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판단력도 떨어져 있고 결국은 이 문화는 심리적인 것 같거든요. 아까 뭐 그 중국산 18,000원 얘기했는데 저는 수입 원장을 봤는데요. 3달러예요. 3달러의 수익가 들어와요.
한 3, 4천 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들어와가지고 몇십만 원까지, 심지어는 이제 그보다 또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최고 싼 게 3달러로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고, 자식들도요. 아니면 뭐 가족들도 그렇다고 죽음을 뭐 교통사고나 그런 것까지는 그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가족들은 연세가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었다면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일회성 고객, 뜨내기 손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례업계나 예식장 업체가 부침이 심해요. 사실 2012년에 비해서 굉장히 단속이 심해져서 그렇죠. 상조금도 예치해 놔야 되는 게 굉장히 늘었고, 그러나 상조회사 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 전까지를 또 정해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 업체 저 업체를 파악해서 그래도 좀 좋은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는 것도,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 다 장례치르라고 하면 할 줄도 모르는 데다가 부담이 굉장히 커서 장례회사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좋은 회사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가가 중국산 수의의 수입가가 3달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고인의 유족들은 봉이겠네, 봉.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이,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바가지를 씌운다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가지를 씌우는 거하고 사기는 좀 달라요. 바가지는 좀 거품이 있고 뭐 10만 원짜리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부풀려서 파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비싸다 생각하지만 그냥 사는 건데, 사기는 정말 아닌 물건을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갖다가 뭐 안동포라고 속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미 한번 사용했던 음식을 갖다가 새로 내놓은 음식처럼 내놓는 거, 이거는 명백한 사기이기 그것도 때문에 사기입니까? 그건 명백한 사기죠. 사기고 지금 피해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뭐 엄청난 중한형을 받을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뭐 마지막으로 그 유족들이 상을 다 치르고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바가지나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러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져서 돈을 좀 받아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일단은 그 유족들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쭉 보더라도 이 그 내역을 보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그 구입한 것이 뭐 중국산인지 안동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꼼꼼히 따져가지고 업체랑 한번 이런 말씀 좀 업체랑 일단 이제 가격의 면에서 좀 그 협상을 해보고 협상. 이 좀 무슨 과한 것 말 하려고 같다. 하는지 알겠어요. 예, 과한 것 같다. 내지는 이제 이 실제 좀 내가 확인해 보자. 처음 막상 살 때는 확인을 못했는데 뒤늦게라도 확인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업체 입장에서 좀 뜨끔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가격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경찰에 이제 일단은 뭐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데 뭐 없는 사실을 또 쓰시면은 안 되고, 이런 점이 사기일 것 같다, 좀 의아하다, 조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발단이 돼서 사실 그 업체의 엄청난 사기 비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기가 이제 일반인이 쉽지는 않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의를 이제 막 이렇게 뭐 특설 판매장 비슷한 데서 뭐 할아버지도 할머니 모셔놓고 팔고, 그리고 영수증을 주고 보관해 준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왜 그 종이밖에 거래된 게 없고 나중에는 수의도 없어요. 진짜 억울한, 그거는 정말 사기인데, 이런 피해가 많고, 제가 한국노년복지연합을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자식들이 관여되지 않았을 때 큰 사고가 난다는 거. 그래서 자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결국은 우리 장례 문화가 좀 맞아요. 바뀌어야 되지 저도 그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 임근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죠, 영화. 네, 예. 그 영화가 뭐냐면 그게 블랙 코미디였는데,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장례가 슬픈 거지만 어쨌든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러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례 문화를 고쳐줘야 이것도 조금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 그 큰 화환들 있잖아요. 사실 이 그거. 화환들이 대표적인 보여주기거든요. 맞아요. 이 화환에 적힌 이 보는 사람의 직책이 뭐냐, 어떤 대기업의 뭐 임원이냐, 공무원이냐, 이런 직책과 그다음 이 화환의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결혼을 하는 사람 내지는 지금 돌아가신 분, 이분의 어떤 두 집안의 권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처럼 돼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
사실 소용이 없는 화환이거든요. 다 인조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저렇게 이제 공간만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아무도 저걸 들고 가지 않아요. 결혼식 당사자든 뭐 장례식 유가족이든 들고 가지도 않고 다시 재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런 화환 자체는 좀 안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 이 부의금과 조의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매번 주잖아요. 우리가 갈 때마다 주고 우리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할 때 이걸 받는데 전 좀 안 주고 그냥 안 받고 내가 결혼식을 하거나 내가 장례식을 할 때는 그냥 내 그래도 비용으로 좀 줘야 되지 식사를 않을까요? 제공하고 좀 그러니까 줘야죠. 이게 줘야 된다는 게 나도 받기 때문에 주고 또 줬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있죠. 예. 근데 사실 돈을 잃어 주는 문화가 서구에서는 흔치 않은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동양의 좀 전통적인 문화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이제 그동안 조의금, 부의금 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고받고를 계속하는 거 이것도 네.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하면 나를 잘 아는 사람, 돌아가신 분을 평소 잘 알던 지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결혼식 한다, 장례식 한다라고 하면은 사돈의 팔촌의 업체에 그다음에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알려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문화 네. 이것도 좀 저는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이나 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어느 집이든 상은 최소 한 번은 치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